자, 우리 이번에는 T분포에 대해서 한번 우리 R을 이용한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교분포일 때와 마찬가지로 T분포도 정교분포랑 유사한 형태이죠. 모양 자체는 약간만 다릅니다. 약간 그 정교분포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통계량을 하는 과정에서 그 모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에 대한 것을 표본 분산을 대체해서 표현한 그 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이제 하나의 확률 변수죠. 그래서 그 확률 변수가 대물이 이제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T분포라고 스튜던트 T분포라고 이제 우리가 합니다. 고셋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됐죠. 밝혀지고. 자, 그래서 그걸 갖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우부터 하이까지를 마이너스 4범위까지만 했어요. 정교분포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범위에서 4 플러스 4범위까지면 거의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거의 1에 관련된 면적을 갖게 되는 전체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랭스를 100으로 했고요. 그래서 시퀀스를 로우부터 하이까지 100개의 점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x에 대해서, 즉 x축 좌표에 대해서 y축 좌표, t 분포 함수에 대한 값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걸 하는 건데 일단 정규 분포하고 비교를 하려고 여기서 d노름 x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정규 분포하고 t 분포가 유사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정규 분포에 관련된 형태로 이걸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T분포부터는 이제 우리가 표본 분포라고 부르죠. T분포, 뒤에 별 카이스케 분포, F분포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표본 분포라고 하는데 그 얘기의 유래는 표본의 수에 관련돼서 이 분포의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통틀어서 표본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규 분포의 경우는 표본 분포의 개념으로 부르지 않아요. 표본의 수랑 관련 없이 모수인 평균과 분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타입. 평균과 분산이 표본의 수에 관련돼서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T분포, 카이스케 분포, F분포는 표본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 평균이나 분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유도의 형태를 degree of freedom 자체를 1일 때, 3일 때, 8일 때, 30일 때 이 4개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색깔도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 푸른색, 그다음에 다크 그린, 골드, 블랙 이 5개. 왜냐하면 T분포의 4개 그래프하고 정규분포까지 4개, 5개를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형태들에서 이렇게 묶어서 색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레드가 아니라 이렇게 치면 색상이 안 나타나요. 근데 알파벳으로 지정된 이 약어 개념이 정확하면 이것처럼 색상이 표현되게끔 이제 이것도 업데이트 됐죠.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무조건 따옴표로 묶는다 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범례표에서 이것이 자유도가 1인지 3인지 8인지 30인지 또는 정규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라벨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실행이니까 돌려버리고요. 자, 플랫은 자 보게 되면 일단 플랫 하나의 이제 그림판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x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4-4까지 100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형태들. 그에 따른 hx니까 여기 있어요. hx가. 그래서 일단 여기 플랫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정규 분포의 그림이고요. 타입은 우리가 1타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선에 대한 타입도 2타입을 했고요. x 라벨을 TOR Z 밸류. 그러니까 T 분포하고 Z 분포를 X축에다가 그 별순 주기 위해서 축 라벨을 이렇게 줬고 Y축 라벨은 density라고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타이틀은 자유도에 따른 여러 가지 T 분포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그리면 요거는 정규 분포 하나만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에 우리가 검은 점선으로 표현된 형태들 자체가 이제 정규 분포 모양인 거예요. 정규 분포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걸 우리가 이미 봤었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T 분포를 그리기 위해서 하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자, T 분포는 뭐냐면 그림판이 다 그려졌으니까 여기서 선 자체 정의된 X축에 관련된 Y축의 값들이 점들이 있을 때 그 점들을 갖다 선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쓴 대로 우리가 라인이라는 형태를 쓰면 돼요. 라인.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4개 그래프를 연이어서 할 거거든요. 이땐 for loop이라고 그러죠. 보통 form은 써가지고 i는 1부터 4까지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1일 때는 자동으로 1, 3, 8 여기에 갈 수 있게끔 인자만 정해주면 되는데 line, 자 x, dt예요. 그러니까 t에 대한 density 함수, 밀도 함수 값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x에 따른 degree가 얼마일 때 여기서 요 인자를 넣는 것이 요 가로, 대가로죠. 대가로 i로 해요. 그래서 i가 1일 때는 1이 들어가고 요건 degree f 여기 있으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i가 1부터 4까지 움직일 동안 지금 마우스로 좀 제가 블락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할 동안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인 두께는 2로 하고 칼라는 여기 지정된 형태의 칼라 요 순서를 따르게끔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해보면 4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그런데 어떤 게 빨간 거가 뭐고 뭐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이 그림만 보고는 알 수 없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본인의 입장에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이걸 잘 구분해서 볼 수 있게끔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레전드, 범례입니다. 범례인데 이제 레전드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패키지에서는 다른 용어로 쓰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레전드예요. 자, 레전드에서 위치를 정할 수 있어요. 탑 라이트니까 상 부분의 오른쪽. 그러니까 이쪽이 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비어 있는 쪽.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마우스로 움직이는 이런 상태에다가 범례가 되면 혼동이 되죠. 그러니까 빈칸이 왼쪽에도 있고 탑 레프트도 탑 라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 inset에서 0.05 정도의 여유분을 주고요. 그다음에 타이틀은 distributions라고 주고 라벨을 갖다가 여기서 했던 요걸 주는 거죠. 1일 때 얼마 이거. 그다음에 두께는 2로, 그 다음에 타입은 11112 이렇게 해서 줬어요. 1은 선이고 2는 점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라인 타입이 했었을 때 칼라는 여기에 지정됐던 칼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면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검은 점선은 정규 분포구나. 그 다음에 빨간 건 자유도가 1이고 그 다음에 파란 게 자유도가 3이고 그 다음에 녹색이 자유도가 8이고 노란색이 자유도가 30이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유도라는 것이 1부터 3, 8, 30으로 갈수록 지금 제 마우스 움직이고 있습니다. T분포에서의 정점 형태가 계속해서 올라가죠. 어디까지? 정규분포까지. 자, 정규분포까지 T분포 낮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전체 면적이 1이 돼야 되는 것이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이쪽은 두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점선이 되어 있는 맨 오른쪽 지금 꼬리 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보다도 두껍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T분포를 꼬리가 두터운 분포라고 보통 명명을 해요. 두텁다, 얇다의 기준은 정규분포를 가져갑니다. 표준 정규분포. 그래서 꼬리 쪽이 표준 정규분포보다도 두껍게 되면 우리가 heavy tailed distribu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터운 분포. 꼬리가 두터운 분포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자유도가 클수록 우리가 앞에서도 좀 몇 가지 난수하면서도 잠깐 봤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중심칸 정리할 때도 표본의 수가 커져가면 어떻게 돼요?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 자체가 항상 정규 분포화되는 형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T분포도 유사한 형태가 있는데 T분포에서 자유도가 커져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에 근접해가는 그래프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노란색처럼 자유도가 30일 때는 이 정점이 거의 일치되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 쪽도 서로 일치하겠죠. 이런 형태. 그래서 우리가 T분포는 정규분포는 아니지만 유사한 분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유도가 커져가면 이땐 T분포는 정규분포로 간주해도 되겠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도 간파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표준 정규분포에서 우리 이 면적을 갖다가 표현하는 방식도 이제 우리가 했었는데 그랑 똑같은 방식으로 좀 가려고 해요. 자, T0 값은 마이너스 1.96을 잡았습니다. 정규분포에서 1.96 잡았을 때, 마이너스 1.96 잡았을 때, 마이너스 1.96보다 작은 확률이 0.025로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0.025로 나타나는지 아닌지 그걸 한번 보죠. 근데 마이너스 1.96이니까 마이너스 1.96 이 정도거든요. 지금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정도인데 이 검은 점선 밑으로 된 것이 0.025 면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빨간 선을 볼까요? 예를 들면 빨간 선 보면 저 위까지 면적이니까 0.05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에서 대한 확률 자체는 0.02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그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니까 그 절차만 볼게요. 그래서 자유도는 14짜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유도 14짜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1000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좀 더 세밀하게 그리려고 뭐 100개 해도 되지만 1000개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NT라고 하는 T 값에 대한 값을 잡았고요. 그다음 플랫 T 분포 자유도를 주고 그래프를 주고요. 그다음에 폴리건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잡고요. 에어리어, 타이틀, 텍스트, 축 다 해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계산기에서 계산된 T 값.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에어리어 부분에 대한 면적값이 PT, 누적 분포 값이죠. T0까지의 자유도가 14일 때. 그래서 그때에 대한 면적값이 얼마냐? 0.0351이에요. 0.025보다 크다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양쪽 이제 뭐 우리가 나중에 이쪽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양쪽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 절대치 부분을 하는 거예요. 절대치 부분 하는 것은 이 면적이 2배 된다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나타나는 것만 이제 해주면 되고,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보다도 더 작거나 큰 쪽으로 벌어질 확률은 그래서 얼마냐? 0.0702가 돼요. 우리 정규 분포에서는 이것이 바로 0.05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T분포하고 정규 분포는 유사하긴 한데 약간 다르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맞게 골라 쓰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ggplot2를 이용해서 좀 더 그래프를 좀 더 꾸며본 그런 형태의 에그젬플이에요. 정규 분포일 때도 한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면 여기다가 여기서도 수식 기호도 다량히 넣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수식 기호까지 넣으면서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엑스테이블 패키지하고 ggplot2 형태를 이용해서 라벨도 이렇게 좀 따로 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라벨을 나중에 익스프레션이라든지 이와 같은 형태의 우리 이쪽 밑에서 잠깐 볼까요? 그러면 오케이. 라벨 같은 형태에서 수학적 기호를 쓰는 형태. 우리가 한번 수학적 기호에 관련된 거 한번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프랙 그러면 우리가 분수를 표현하는 방식 뭐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기다 놓으면 되는데 한번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라벨 지정하고 ggplot2에 대한 건 뭐 그때 정규분포랑 유사합니다. 거기 함수들만 조금씩 바뀌어 나서 하는 거죠. 이것처럼 기본 폼은 유사한데 그때 정규 분포를 쓸 거냐, T를 쓸 거냐, 뒤에서 배울 카이스케어 분포를 쓸 거냐, F 분포를 쓸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조금 조정하면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서 본 걸 가지고 한번 보면 잠깐만요. 이걸 구동을 안 했었네요. 자, 그래서 일단 내 시스템에 패키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그걸 쓰겠다라고 우리가 찍어놓지 않으면, 즉 확정을 해놓고 나서 써야 되겠죠. 그래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고 나서 이제 하게 되면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수식 처리도 요 식이 여기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여기 하나 프랙이 있죠. 그래서 그 프랙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뜻을 틸다. 우리가 이제 칸을 띄는 표현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약간 띄어서 이제 표현해 주면 좋겠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프랙 부분 분수함수가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다시 프랙 또 들어가기도 하고 이탈릭 자를 주기도 하고 위첨자 뭐 이런 등등을 다 만들죠. 그래서 이런 문법적 체계, 이런 수식을 처리하는 방식의 기본적인 폼만 알면 여러분들이 수식 같은 것도 당연히 집어넣을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이미지 파일도 여기다가 또 지정해서 집어넣는 방법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자 t의 알파의 new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정규 분포일 때는 z 알파 이렇게만 표현됐지만 t 분포는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아래 첨자에다가 이 오른쪽에 꼬리 부분의 면적을 표현하고 가로치고에는 자유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이쪽이 1 마이너스 알파 전체가 여기가 알파에서 전체 1 되는 타입의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T분포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서라든지 뭐 연구 보고서 같은 거에 또는 발표문에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삽입해서 설명할 때 이런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T분포도 이렇게 같이 그려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T분포를 보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